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제가 2차 전지 영상을 최근에 많이 찍는데 오늘은 또 10월 8일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실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처 쪽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2024년 10월 8일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추정치도 발표를 했는데 또 하나의 이제 단일 그 체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천천히 볼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디 쪽으로 벤츠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완성차 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폭스바겐 쪽으로는 들어가고는 있긴 있는데 이제 명차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 3대 명차에 들어가는 벤츠 쪽으로 전기차가 납품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쪽? 북미 또는 기타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타의 의미는 뭐 아직은 좀 모르겠고요. 근데 언제부터? 당장 지금은 아니고 2028년부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년 정도, 어쩌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50GWh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명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벤처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고 약간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LG엔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GM차라든지 폭스바겐차 같은 경우는 레벨 관점에서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물론 대수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GM이나 이런 쪽이 훨씬 크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 거냐. 일단은 4680 배터리가 4680 시리즈가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4680 시리즈는 뭐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2170 지름 21cm, 21mm보다 조금 배 정도 지름이 두껍고 크기도 조금 1c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성능을 보게 되면 2170 배터리보다는 출력도 한 6배 정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뭐 전망 같은 경우는 아마 추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사이버 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기차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난입이란 표현을 썼죠. 전기차가 아닌 섹터에서도 뭐 이런 배터리 장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주 먼 미래지만 여하튼 간에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는 4680 배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2170과에서 크기 외형은 뭐 사실 보면 좀 커진 거잖아요. 외형,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데 투입 개수를 보게 되면 당연히 외형이 커졌으니까 3000에서 40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한 4분의 1 정도 개수로 개수는 팍 줄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우리가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잘잘하게 좀 하게 되면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쪽에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 공간에 이 홈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큰 게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다시 한 3개, 4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개수는 덜 들어가는 겁니다. 개수는 덜 들어가고 개수가 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가벼워지는 거죠.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실제적으로 충전을 해서 얼마나 가냐의 관점인데 가볍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타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쿠션, 승차감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거리 주행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조금 장거리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은 도로가 좀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면 별도의 서스펜션 같은 걸 우리가 뭐
요새 표현을 편하게 말하면 쇼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본 말로.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오랜 장거리 운전에는 되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가볍게 만드는데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서 만드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총 미국에 8개 정도의 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나온 거는 내용을 보면 애리조나 공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 단독 공장이 2개가 있고 GM과 만드는 얼티엄 셀즈 공장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4개 정도가 있죠. 테네시까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단독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고요. 이 캐파는 아니에요. 제가 이미지를 표시한 거고 지역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국 서부 쪽이죠. 네, 서부 쪽 애리조나 지역 단독 공장에서 양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기초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공장 단독 공장이 미시간에 하나 있고 애리조나 킹크릭 여기에 있긴 있는데 요거는 건립일치 중단은 이제 ESS의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 올해 24년도 4월부터는 확인을 해보니까 애리조나 공장에서 어느 정도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장 예약이는 28년도부터 납품이니까 실제적으로 한 26년도 정도의 시험 생산을 해서 아마 27년도 정도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은 먼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캐파냐가 좀 중요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까 내용을 보게 되면 10년간 대략 5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규모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은 배터리 셀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도 기준으로는 킬로와트아워시 정도 기준으로 107달러 정도가 한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미래는 일정 부분 배터리 셀 가격은 조금씩 계속 내려가겠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규모라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차치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아까 애리조나 킹크릭에서는 총 현재 LG엔솔은 총 53기가와트/아워의 캐파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6 시리즈를 36기가와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ESS 파우칭 LFP 배터리를 한 17기가와트/아워 정도로 공장이 정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 그림만 놓고 봤을 때 GM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벤츠로 들어가는 거라면 아마 정설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이제 연간 분석을 해보면 연간 한 4.6기가와트/아워 정도. 그래서 합산 10년간 50조, 50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겁니다. 개수로 치면 아마 요게 60만 대 정도가 나와요. 현재 기준으로는 60만 대. 그러니까 60만 대가 좀 감이 안 잡히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분기에 50만 대가 조금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물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아마 10% 정도 초반 정도, 지금의 LG 에너지솔루션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가 되긴 되는데, 사실은 벤처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폭발적인 실적을 주는 것도 그게 있겠죠. 뭐 의미는 있겠는데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LG도 있을 거고 중국의 CATL도 있을 거고 SK도 있을 거고 삼성도 있습니다. 그죠? 삼성도 있긴 있는데 주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테슬라가 선두에 있는 거고 폭스바겐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전기차 라인업이 다 가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독일차죠. 독일 정부에 대해서 법인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달라 그런 이슈도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 나오는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사실 테슬라를 빼고 나면 대부분이 전기차에서 GM도 마찬가지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현대나 비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 포함해서 아까 봤던 벤처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벤처나 BMW가 전기차를 뭐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스텔란티스나 뭐 혼다나 포드나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뭐 전체 라인업에 몇십 % 이상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벤처로 납품하는 것 자체가 LG 에너지솔루션의 폭발적인 실적 증가에는 기여하는 게 조금 낮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의 라인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일단 숙제와 미래의 비전을 가져. 최근에 9월, 10월 정도에 LG에너지솔루션의 향후 미래 계획을 놓고 보게 되면 앞으로 한 28년도까지 해가지고 2배 이상의 매출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 자료는 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인데 크게 4개 정도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IRL에 대한 법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LG도 그렇고 많은 2차 전지 뭐 GM도 마찬가지고 저기 SK의 블루오벌 또는 삼성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은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데는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용 절감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요게 최근에는 23년도 4년도에는 주가 부진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다가와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새로운 컴팩트로 놓고 봤을 때 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는 그림. 물론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24년도 12월부터 테슬라향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24년도 12월부터 들어가는 거는 한국의 오창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내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공장 자체가 파일럿이 완성되게 되면 북미 현지 생산으로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EV가 아닌 ESS 쪽으로 생산도 들어가는 그림을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제품 믹스 다변화, 그러니까 차별화된 제품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숙제가 건식 전국 공정 파일럿 라인도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겪어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향후 주가나 투자 모멘텀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미래라는 거는 ESS라든지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신사업은 계속 확대를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떨어지는 배터리 셀의 가격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바이어를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의 신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캐파를 확장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막 완화해서 28년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주가가 몇백 프로 올라가고 그거는 다음의 문제일 뿐 중요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 3년 동안 약간의 고평가 논란 속에서 아직까지도 실적만 놓고 보면 고평가 영역을 좀 긋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의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단계적인 어떤 행보 자체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도 항상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